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스모는 벚꽃의 나라에서 유명한 스포츠입니다. 체급이 없는 스포츠이지만 체중 자체가 이 종목 선수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선수들에게는 큰 이점입니다. 선수들이 최고의 타이틀을 획득하면 국가의 귀중한 칼 이름을 딴 별명을 얻습니다. 자, 오늘 새 학교로 가는 길에 있는 우시오를 만나보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우시오는 갑자기 한 노인이 여자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즉시 나서서 현행범으로 잡아 기차에서 내쫓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자 우시오는 오히려 변태처럼 보입니다. 그는 수모띠만 걸치고 있습니다. 그는 새 학교 첫날 인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학교에 잘못된 정류장에서 내린 우시오는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결국 학교를 찾습니다. 늦게 도착한 그는 담을 넘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는 우연히 자신과 같은 스모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교 선배 오스키를 만납니다. 우시오는 오스키가 학교 뒤편에 스모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봅니다. 학교.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오스키와 연습 시합을 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스모부가 있기 때문이며 그의 꿈은 스모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시오의 체격을 보며 오스키는 그가 상당한 훈련을 거쳤음을 깨닫습니다. 시합을 시작하자마자 오스키는 우시오에게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시작하자마자 오스키는 우시오에게 밀려 도장 끝까지 몰립니다. 하지만 그는 힘을 내어 다시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우시오는 재빨리 기술을 사용하여 오스키를 넘어뜨립니다. 오스키는 우시오의 인상적인 활약을 인정하지만 우시오가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시오는 스모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오스키는 기뻐하지만 우시오가 부의 도장이 어디냐고 묻자 약간 불안해 보입니다. 우시오는 나중에 확인하러 가서 부의 도장이 일단의 불량배들의 아지트로 점거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씹던껌을 바닥에 뱉자 우시오는 그에게 죽도록 요구하며 도장은 신성한 곳이지 그들이 더럽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걸려고 하자 우시오는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유마가 와서 오스키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유마의 부하들이 우시오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자 우시오는 스모 경기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유마는 그저 비웃으며 스모를 두 명의 뚱뚱한 남자가 서로 껴안는 스포츠라고 무시합니다. 서로 껴안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우시오는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묻고 오스키는 유마가 2학년이고 학교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유마를 이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자 우시오는 다른 수모 부원들에 대해 묻고 오스키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원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우시오는 수모부로 유명한 학교의 부원이 한 명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잘못된 학교에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제야 오스키는 아무도 수모 때문에 이 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시오 같은 재능이 약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정말 아깝습니다. 하지만 우시오는 오스키도 자신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오스키 역시 수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스키가 정성껏 만든 수모 경기장만 봐도 그의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오는 자신과 오스키 둘 다 계속해서 스모를 사랑하는 한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만날 거라고 등록해야 할 학교를 찾으려고 온종일 애쓴 끝에 우시오는 결국 오스키의 학교로 돌아옵니다. 오스키가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오는 하루 종일 딴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스키가 길을 알려주었지만 우시오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냈고 하루를 몽땅 헛되이 보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오스키에게 감사하러 들어가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만든 스모 도장이 다른 사람에 의해 파괴된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진 오스키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오스키는 스모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는 불량배들의 조롱을 모두 견뎌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가 있는 한 그는 여전히 스모를 계속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소원마저 빼앗겼습니다. 격분한 우시오는 유마와 그의 패거리를 찾아 복수하려고 달려가지만 그들은 오스키의 꿈을 짓밟은 후 아무렇지도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우시오는 유마에게 결전을 신청하고 유마는 우시오가 자신의 규칙을 따른다면 승낙합니다. 우시오는 승낙하지만
오스키가 개입하여 유마는 결코 공정하게 싸우지 않을 것이며 이는 우시오의 문제가 아니니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오스키는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시오에게 프로 스모 선수로 등록하려면 키가 조건에 못 미치는 게 그의 유일한 부족한 점입니다. 후에 오스키는 유마에게 혼자 가서 이 일을 그만두라고 부탁하고 유마는 동의하지만 오스키가 스모 레슬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는 조건입니다. 오스키가 받아들이려는 순간 우시오가 그를 막습니다. 우시오는 스모 레슬러에게는 체력과 정신력 모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상적인 체격이 부족하므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신력을 단련했습니다. 우시오의 말에 감명받은 유마는 그가 얼마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지 보기로 합니다. 스스로를. 유마는 우시오에게 10분 동안 자신의 공격을 견뎌내라고 도전합니다. 그가 버틴다면 유마는 도장을 오스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유마가 새로운 샌드백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구경하러 모여든다. 하지만 유마의 부하들은 몰래 시간을 5분 더 늘린다. 유마는 여전히 우시오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우시오는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단련했기 때문이다.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단련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제 우시오가 반격할 권리가 있다. 그는 유마의 공격을 재빨리 피하고 한 방에 유마를 쓰러뜨린다. 몇몇 구경꾼들은 우시오를 3년 전 2번이나 스모 챔피언에 오른 사람으로 알아본다. 정정당당히 진 유마는 패배를 인정하고 오스키에게 도장을 돌려주기로 한다. 오스키는 깜짝 놀라 우시오가 전 챔피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는 우시오는 언젠가는 프로 스모 선수들도 자신에게 절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는 떠나고 다음 날 아침, 오스키는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스모 동아리 회원 모집에 나섭니다. 오스키의 동아리에 누가 가입할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도장으로 돌아온 오스키는 그곳에서 학교 스모계를 함께 장악하기로 결심한 우시오를 만납니다. 오스키는 우시오가 남아서 학교 스모계를 함께 지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말이죠. 그 후 며칠 동안 오스키와 우시오는 꾸준히 함께 훈련했습니다. 우시오는 오스키가 기본 스모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다리와 허리 힘을 길러야 해. 다시 프로 대회에 나가고 싶은 우시오는 오스키에게 다음 대회가 언제인지 묻는다. 하지만 오스키는 참가하려면 최소 3명의 선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연한 의지를 가진 우시오는 스스로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기로 한다. 자신감에 차서 그는 새로운 멤버들을 유인하기 위해 맛있는 스튜를 준비한다. 한편 유마는 우시오에 대한 악몽을 계속 꾸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다. 반 친구들은 그를 놀리며 새로운 애한테 두들겨 맞는 악몽을 꾸는 거라고 장난을 친다. 그 말에 유마는 욱한다. 여전히 분한 유마는 일본 최고의 스모 선수가 되겠다는 우시오의 꿈을 비웃는다. 레슬러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 다음 날 우시오와 오스키는 계속해서 회원 모집을 하지만 예상대로 아무도 그들의 스모 동아리에 관심이 없다. 우시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스튜를 맛보라고 권하지만 한 입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끔찍하다며 자리를 뜬다. 오스키조차 우시오가 마늘 가루와 단백질 가루를 넣어서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길고양이조차 코를 막고 돌아선다. 오스키가 전단지를 나눠주는 동안 우시오는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스튜를 맛있게 먹는 가면을 쓴 레슬러를 만난다. 우시오는 그에게 원하는 만큼 제공하며 스모를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격투기에 관심이 있는 그 남자는 이미 레슬링 동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쿠사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는 자신감 있게 미국에서 최고의 레슬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반면 우시오는 일본에서 최고의 스모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수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쿠사키는 자신의 말이 농담이 아니며 진심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을 찾은 쿠사키는 우시오의 손을 잡고 레슬링 동아리 시합을 관람하도록 초대합니다. 우시오는 쿠사키도 흥미롭다고 인정하지만 자신은 스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후 학생회장 류오네가 소개되는데 1학년 학생들의 관심을 즐긴다. 하지만 그녀의 조직력을 칭찬하는 대신 모두들 학교 불량배들을 없앤 우시오를 칭찬하며 이는 류오네를 크게 짜증나게 한다. 방문객이 없어 실망한 오우스키와 우시오는 시합을 보러 가기로 한다. 우시오는 오우스키에게 초대장을 보여주고 오우스키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한다.
어차피 스모부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 그들은 시합장으로 향한다. 도착하자마자 우시오는 쿠사키가 유도, 권투, 가라테 동아리 대표들을 연달아 이겼다는 방송을 듣습니다. 가라테, 복싱, 유도 동아리 대표들을 연이어 물리쳤다는 소식입니다. 오스키는 우슈에게 쿠사키가 작년 전국 챔피언이었으며 그래서 유마가 아닌 그가 학교에서 가장 강한 선수라고 알려줍니다. 유마가 아니라 그가 학교에서 제일 강한 선수라고 말합니다. 쿠사키는 심지어 자신이 이긴 상대의 실수를 지적해주기도 합니다. 다음 도전자를 기다리는 군중 속에서 우시오가 앞으로 나섭니다. 륜에도 스모부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스모에 무관심했던 쿠사키는 우시오의 도전에 흥미를 느낍니다. 우시오는 스모의 위대함을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한편 학교 뒤에 숨어있던 유마는 우시오가 쿠사키와 싸운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쿠사키는 우시오가 정말로 이런 자리에서 스모처럼 전통적인 스포츠를 선보이려는 건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장소에서 스모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합니다. 오스키는 쿠사키가 국가대표급 선수이니 우시오에게 제고해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시오는 승리하면 스모 동아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프로 선수와 겨룰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우시오는 스모와 레슬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쿠사키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레슬링에서는 상대를 맺히고 공격을 해야 하지만 스모에서는 상대를 링 밖으로 밀어내거나 발을 제외한 신체의 어떤 부분이든 땅에 닿게 하면 승리한다고 설명합니다. 땅에 닿으면 승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쿠사키는 손이 땅에 닿더라도 계속 싸울 수 있는데도 왜 그런 규칙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결론적으로 스모는 약한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우시오는 특별 규칙이 있는 시합을 제안합니다. 그는 스모 규칙에 따라 싸울 것이며 발 이외의 신체 부위가 땅에 닿으면 패배합니다. 반면 쿠사키는 등이 2초 이상 땅에 닿으면 패배합니다. 2초 이상. 관중들은 우시오가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하지만 린에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쿠사키는 허리에 벨트를 매어 더욱 우시오가 잡아서 던지기 더 쉬울 거예요. 리에네가 심판을 자초하자 미키는 더욱 놀랐습니다. 우시오가 유마를 어떻게 이겼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였죠. 직접 우시오가 유마를 어떻게 이겼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쿠사키가 달려들어 우시오를 잡았지만 우시오는 단단히 버티며 쿠사키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시오는 만약 이게 스모였다면 쿠사키는 이미 졌을 것이며 스모에서 이 기술은 결정타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합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쿠사키에게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쿠사키는 다시 싸움을 시작하여 우시오의 다리를 잡고 던지려고 했지만 우시오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오스키는 스모에서 균형이 매우 중요하며 진정한 스모 선수를 넘어뜨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스모 선수를 우시오가 공격을 시작하고 쿠사키는 반격할 기회를 봅니다. 반격을 하지만 우시오는 재빨리 허벅지 던지기를 시전하여 쿠사키를 쓰러뜨립니다. 쿠사키는 우시오가 스모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좌절한 그는 우시오에게 공격을 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달려들어 우시오의 팔을 잡고 내던지려 하지만 우시오의 발이 너무 단단합니다. 우시오는 재빨리 쿠사키의 허리띠를 잡고 던지기를 역으로 이용해 그를 내던집니다. 대신 땅에 우시오는 스모에서는 체력이 다 소진되었을 때도 상대가 계속 서 있는 상황이라면 체력만큼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이 진정한 패배의 순간이죠. 그것이 진정한 패배의 순간입니다. 쿠사키는 패배를 인정하고 쿠사키의 승리를 조작하려 했던 리에나를 좌절하게 합니다. 쿠사키에게 유리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쿠사키는 레슬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모 기술을 배우기 위해 스모부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레슬링 경력에 도움이 될 스모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죠. 리에나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우시오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쿠사키는 우시오가 리에나를 화나게 할 만한 무언가를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난 시간은 우시오도 알지 못한다. 그날 오후 우시오는 멋진 시합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구도 합기도부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소년이 와서 동아리에 들어오겠다고 하자 위에서 지켜보던 리에나는 어리둥절했다. 그 모습을 위에서 지켜보던 리에나는 의아해했다. 유마도 와서 우시오와 쿠사키의 시합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말한다.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에나는 우시오에게 진 이후로 유마가 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유마는 이제부터 자신도 수모를 연습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우시오를 이겨라. 그는 진심으로 임하지 않으면 우시오의 수준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거라고. 리에나가 답을 원한다면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 후 우시오는 전단지를 더 배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가 동아리에 도착하자 그와 오즈키는 평소보다 깨끗해진 그곳을 보고 놀랍니다. 평소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유마가 나타나 우시오에게 진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시오는 유마의 존재를 받아들이지만 최종 결정은 오즈키에게 맡깁니다. 유마는 고개 숙여 과거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오즈키가 승낙하고 그 순간 다른 친구들도 도착하여 총 5명이 됩니다. 대회 참가에 충분한 인원입니다. 바로 그때 우시오의 오랜 친구가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키리히토인데 멤버로 참가하는 대신 그들을 이끌고 전국대회로 안내할 것입니다. 키리히토는 그들을 다른 고등학교로 데려가는데 그곳에는 현재 최강의 스모 동아리가 있습니다. 현재 그는 그들을 위해 연습 시합을 주선하고 배우고 향상하도록 격려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진지한 훈련 분위기에 놀랍니다. 오즈키는 키리히토가 그들을 전국대회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진심임을 깨닫습니다. 국가대표들, 키리히토가 처음 왔을 때로 돌아가 보면 그는 유마부터 오즈키까지 모두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키라는 작고 왜소한 체격에 격투 경험이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키리히토는 자신을 클럽 감독으로 소개하며 그들을 대회까지 이끌겠다고 말합니다. 유마는 키리히토에게 스모 경험이 있냐고 묻고 키리히토는 우시오에게 진 후 스모를 그만두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역할을 맡겠다고 주장합니다. 계획대로 키리히토는 그들의 시합을 유명한 스모 학교와 붙입니다. 오즈키는 학교의 평판을 알고 키리히토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시합으로 돌아와서 그룹은 리나가 왜 여기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쿠사키는 그녀가 유마의 여동생이며 그녀가 오빠에게 집착한다고 밝힙니다. 곧 키리히토는 그들에게 수모부 회장인 요모타를 소개합니다. 케이는 요모타가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학교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다가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리나는 유마가 스모 삿발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유마는 감당할 수 없으면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룹은 자신들의 스파링 상대를 보고 불안해하며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등학생이라기보다는 어엿한 성인 남성처럼 보인다. 아시오는 익숙한 얼굴, 자신과 키리히토와 함께 훈련받았던 사람을 알아본다. 유마가 먼저 시작하지만 곧바로 한 방에 쓰러진다. 단 한 번의 움직임에 오즈키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패배한다. 케이는 말할 것도 없다. 겨우 일주일 훈련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쿠사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를 넘어뜨린다. 마지막으로 우시오 차례지만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한편 흰머리의 소년 슈는 친구 소스케에게 우시오가 하지만 소스케는 연습 시합에 참가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시오 자신이 그를 찾아옵니다. 요모타는 키리히토가 자신이 스모의 전설을 찾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키리히토의 팀이 여기서 훈련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요모타는 우시오가 자신의 전설적인 스모 선수 소스케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토너먼트에서 승리하려면 요모타에게 소스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아시오와 소스케는 한번 시합을 했습니다. 소스케는 뛰어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힘을 제어하지 못했고 실수로 아시오의 어깨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소스케는 프로스모를 포기했습니다. 그와 그의 부모 모두 그의 힘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다시는 프로로 경쟁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오는 소스케가 얼마나 더 자제할 생각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소스케가 깨어나 다시 자신과 싸우기를 원하지만 소스케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기를 거부합니다. 슈는 소스케를 대신하여 우시오와 싸우기로 결심하고 그가 용기를 되찾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되찾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아시오의 무리가 도착하여 슌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키리히토는 슌이 전 중학교 라이트급 챔피언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마는 스모에 체급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오스키는 일부 아마추어 대회에는 체급이 있지만 전국 대회에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슌은 작년 전국 대회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는 체격이 작은 것에 어려움을 겪지만
이 약점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준은 한때 아쇼의 싸움 스타일을 동경했지만 승리를 위해 그것을 버렸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아시오는 빠른 공격을 퍼붓지만 준은 모든 공격을 피하고 아시오를 링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아시오는 준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립니다. 슈는 아시오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감싸 균형을 깨뜨리고 아시오가 뒤로 비틀거리게 만든다. 하지만 아시오는 균형을 되찾고 슌을 돌려 넘어뜨린다. 슌은 한 발을 땅에 딛고 다시 균형을 잡고 우시오를 향해 돌진하며 반격한다. 우시오를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우시오는 자신의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하여 슌을 넘어뜨린다. 아시오는 자신이 사스케와 대결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고 일본의 넘버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사스케에게 얼마나 더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볼 생각인지 묻는다. 그에 대한 답으로 사스케는 링으로 들어와 즉시 우시오에게 돌진한다.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고는 몇 년 전과 같은 암락 기술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시오가 팔을 빼내려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반격한다. 두 사람은 꽉 붙잡고 씨름하고 다음 동작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감독이 와서 사스케의 아버지에게 한 약속. 그를 시합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킨다. 승자 없이 시합은 중단된다. 사스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도 모두 우시오 때문이었다. 그는 왜 그에게 그렇게 이끌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키리히토는 우시오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또한 우시오가 자신의 체격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싸우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의아해하지만 그 바보 같은 스타일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팀은 해조류를 수확하며 훈련하기 위해 어선에 탑승한다. 우시오와 쿠사키는 이 운동이 균형 훈련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쿠사키는 해조류가 그립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의 일부일 뿐이다. 돌아오는 길에 키리히토는 우시오에게 중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하냐고 묻는다. 그 당시 키리히토는 우시오의 싸움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며 노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이죠. 심지어 두 사람의 전직 스모 코치도 우시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시오는 한때 국가대표 선수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수 또한 그의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그의 신체적 불리함 때문에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시오는 그 코치가 자신의 선수 생활 내내 같은 방식을 사용했고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라면 자신의 방식도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코치는 우시오에게 3년 더 훈련해서 그런 사고방식이 자신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 보여주라고 도전했습니다. 쿠사키는 나중에 프로스모에는 최소 신장 제한이 있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쿠사키는 나중에 프로스모 선수가 되려면 최소 신장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시오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가할 계획인지 궁금해한다. 다음 날, 키리히토는 각 구성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훈련 일정을 만들었다고 발표한다. 계획표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케이는 키리히토가 토너먼트에 참가할 것인지 묻지만 키리히토는 자신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유마는 키리히토가 스모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좌절한다. 키리히토는 대담하게 케이가 자신의 지시를 따른다면 우시오를 제외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아서 시합을 준비한다. 케이는 먼저 유마와 대결합니다. 여전히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케이는 유마의 거침없는 공격에 고전합니다. 맹렬한 공격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키리히토는 경기를 재빨리 분석하고 케이에게 적절한 순간에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적절한 순간에 유마는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갑자기 쓰러집니다. 키리히토는 유마가 상체에 힘을 너무 많이 준 나머지 다리의 균형을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우시오가 절대 가르쳐줄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다리의 안정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시오는 결코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은 쿠사키의 차례입니다. 키리히토는 케이에게 속삭이며 지시를 내리고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케이가 쿠사키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키리히토는 쿠사키가 아직 자신의 발 디딤에 대한 완벽한 제어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발을 디딜 때 발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그것은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유마는 오스키에게 지지 말라고 재촉하지만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케이가 오스키의 다리를 잡습니다. 오스키가 아직 넘어지지 않았으므로 키리히토는 케이에게 발목에 더 가까이 잡으라고 지시하고 그 순간 오스키는 쓰러집니다. 그 순간 오스키는 넘어집니다.
키리히토는 오스키는 다리와 허리가 강하지만 상체가 약하다고 설명합니다. 고 설명합니다. 쿠사키는 키리히토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키리히토는 그들의 진짜 목적은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바로잡습니다. 약점을 말이죠. 프로 대회에서는 선수들에게 그런 명백한 약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두 고도의 경험자들이니까요. 키리히토의 목표는 그들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훈련은 불가능하더라도 각자 결정적인 한 수를 마스터하도록 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기술만이라도요. 단 하나의 기술을 뛰어넘는 경지로 연마한다면 충분히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시오에게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와 스파링을 통해서 그 약점들을 드러낼 거야. 키리히토는 장비를 착용하고 우시오는 완전히 진지해진다. 키리히토는 우시오 자신의 싸움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에게 정확히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시합은 키리히토가 돌진하여 우시오의 하체를 잡으면서 시작되지만 우시오는 그의 머리를 밀쳐낸다. 우시오는 키리히토를 링 가장자리까지 밀어붙이지만 키리히토는 우시오의 팔을 잡아 끌며 그를 던져 내보내려 한다. 우시오는 간신히 멈춰서서 둘 다 중앙으로 되돌아온다. 그러자 키리히토는 우시오가 자신의 시그니처 회전 던지기를 사용하게 만든다. 키리히토는 우시오의 기술을 재현하는 데 온 힘을 쏟지만 발차기를 추가하여 우시오의 다리를 차서 우시오가 먼저 넘어지게 만든다. 우시오가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게 된 지 오랜만이다. 키리히토는 아무 설명도 필요 없다. 그의 기술은 우시오의 기술을 개량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합체 기술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마스터하기 어렵다. 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우시오가 상대를 던지는데 실패하면 자신이 넘어지게 된다. 키리히토는 한때 우시오의 길을 거부했지만 우시오가 이 길을 걷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이제 그는 우시오가 자신만의 독특한 싸움 스타일을 개발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후에 케이는 키리히토의 안경을 돌려주고 쿠사키는 키리히토가 참가한다면 예선을 통과하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케이와 우시오는 키리히토의 비밀, 즉 그가 패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만약 그가 스모 경기에 참가한다면 20초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키리히토는 한때 스모를 완전히 그만둘 계획이었지만 그때 자신처럼 운명의 조롱을 받는 바보를 보았습니다. 그 바보는 계속 싸웠고 키리히토는 그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 바보는 계속 싸웠고 키리히토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보는 계속 싸웠고 키리히토는 그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케이는 아직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키리히토는 케이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훌륭한 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유마는 우시오가 프로리그 진출에 필요한 체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지 질문합니다. 키리히토는 우시오가 고등학교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면 전국대회 출전 자격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레슬러가 팬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선수로 뽑히면 신체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예외 조항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키리히토는 우시오의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다며 모두의 코치가 되게 해달라고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선수가 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수로 뽑히면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키리히토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우시오의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다며 자신을 코치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우시오의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편 사우스케는 아버지께 불효를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하러 갑니다. 아버지는 그저 그의 심정을 물은 후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합니다. 자신의 길을. 그 순간 사우스케의 아버지는 마침내 얼굴을 드러내는데 그는 우시오의 전 코치였습니다. 우시오를 다시 보며 그는 우시오가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해왔음을 알아챕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때 키리히토는 우시오가 국보급 검객의 자리에 오르는 길에 많은 유명한 검객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알립니다. 우시오는 한때 그 명예로운 칭호를 얻는 것을 꿈꿨지만 이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팀을 일본 최강으로 만들겠다고. 그러자 모두는 우시오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키리히토에게 정상에 오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더 이상 우시오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키리히토는 승낙하고 내일부터 지옥을 볼 각오를 하라고 경고합니다. 다음 날 리나는 모두가 기이한 훈련을 하는 동안
유마는 탁구공만 치고 있어서 어리둥절합니다. 유마는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리나는 모두가 키리히토의 말만 듣는데 반해 키리히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유마는 전에는 키리히토를 싫어했지만 휴식 시간에 키리히토가 무엇을 하는지는 키리히토의 행동이 무의미하다면 그때야 비로소 반대할 거라고 말합니다. 클럽 회원 절반 이상이 수모 경험이 없었기에 키리히토는 기본 연습 대신 비전통적인 훈련으로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줍니다. 그들의 불안을 완화시켜줍니다. 유마는 본능적으로 키리히토를 따르면 강해질 거라고 느낍니다. 리나는 여전히 이 방법에 의문을 품고 있는데 특히 우시오가 훈련 중 계속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에서 계속 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시오는 즐기고 있으며 그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훌륭한 코치는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렇다면 키리히토는 최고 중 하나입니다. 그러자 키리히토는 다른 팀과의 연습 시합을 한다고 발표합니다. 내일 학교. 작년시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학교라 실력 향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들의 발전 상황을, 특히 강력한 경쟁자가 있지만 우시오는 가지 않을 거야. 키리히토가 적어놓은 장소에 다른 임무가 있거든. 키리히토가 적어놓은 다른 장소에 다른 임무가 있어서 다음 날 키리히토는 동아리원들을 데리고 상대 학교로 향했는데 그곳은 이미 불량배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였다. 그들은 쿠사키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유마는 그가 과목을 하나 낙제해서 보충 수업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도착하자 불량배 무리가 그들을 막아섰지만 사다라는 소년이 개입합니다. 키리히토 일행이 스모부의 손님이라는 소식을 들은 갱단은 즉시 물러납니다. 하지만 사다는 열렬한 팬들에게 둘러싸여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수백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거대한 타이어로 훈련하는 스모부원들을 봅니다.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타이어로 말이죠. 갑자기 부장이 나타나 그들의 방문 목적을 묻습니다. 키리히토가 그들을 소개하자 부장은 그들이 유명한 우시오와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하지만 우시오가 업자 관심을 잃습니다. 키리히토는 우시오만이 그들의 팀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타이어가 그들 쪽으로 굴러오지만 오사키가 앞으로 나서서 가볍게 멈춥니다. 모두를 놀라게 하며 상대 클럽 회장은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전의 일에 대한 사과로 연습 시합을 제안합니다. 경기로. 한편 쿠사키는 보충 수업을 마치고 나가다가 불량배들이 수모부 방 안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궁금해진 쿠사키는 확인해보니 눈을 뜬 채 자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짜증이 난 쿠사키는 그를 때려 깨웁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아라키라고 소개하며 스모 선수가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쿠사키처럼 프로 레슬러입니다. 우시오라는 강한 파이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기회를 틈타 쿠사키는 우시오인 척하지만 아라키는 쿠사키가 별로 강해 보이지 않아 의심합니다. 쿠사키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시합을 신청합니다. 키리히토 일행은 준비운동 후 연습 경기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경기. 첫 경기는 유마가 166kg이 넘는 거구의 상대와 대결합니다. 킬로그램.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유마는 키리히토의 조언대로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키리히토는 그에게 큰 녀석의 허리띠를 잡으려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고했지만 유마는 자신이 훈련해온 대로 합니다. 그는 끈기 있게 공격하며 상대 클럽 부주장과 회장까지 감탄시킵니다. 상대는 신입임에도 유마의 실력과 열정을 인정하지만 지기는 싫어합니다. 마침내 유마의 허리띠를 잡고 그를 내던져 넘어뜨립니다. 한편 아라키와 쿠사키의 시합이 시작됩니다. 쿠사키는 곧바로 유도 기술로 공격받지만 균형을 되찾고 아라키의 다리를 잡으려 합니다. 아라키는 쿠사키가 우시오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구경꾼들은 둘 다 어리석다고 결론 내립니다. 학교의 징계 담당 교사가 외부인을 발견하자 아라키는 다음에 재대결을 약속하며 떠나기로 합니다. 토너먼트 예선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쿠사키는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키리히토 무리로 돌아온 오사키는 다음 경기를 준비합니다. 마침 앞서 본 사다 소년이 도착합니다. 동아리 회장은 사다를 늦었다고 벌하려 하지만 사다는 이 경기에 참가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키리히토는 사다는 우시오처럼 또 다른 국보라고 밝힙니다. 그랬습니다. 오사키는 그런 재능과는 싸울 수 없다고 의심하지만 키리히토는 그에게 토너먼트에서
오전 3승을 해야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우시오와 쿠사키가 경기에서 이긴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3명 중 1명이 또 다른 승리를 거머쥐어야 합니다. 오사키는 우시오와 가장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진 오사키는 링에 들어가 사다의 벨트를 잡으려 하지만 사다는 마치 그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가볍게 피합니다. 몇몇 관중들은 전에 오사키를 본 적이 있다고 회상하지만 그가 경기에서 이긴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오사키는 기리히토의 말과 우시오가 자신의 5년간의 수련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즉,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변화를 다짐한 오사키는 밀려나지 않고 맞서 싸우며 사다를 링 밖으로 밀어붙인다. 하지만 동아리 회장은 사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사다는 재빨리 시합을 끝낸다. 오사키의 벨트를 잡고 그를 링 밖으로 내던진다. 떠나기 전에 사다는 무리에게 우시오에게 전할 메시지를 남긴다. 대회에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한편 우시오는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한 최고급 훈련장에 도착한다. 그곳은 훈련 방식들. 주인은 고등학생이 훈련을 위해 온 것에 흥미를 느꼈고 키리히토가 국보급 인재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우시오의 작은 체격을 보고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타라라는 베테랑 스모 선수가 우시오를 맞이하며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들은 우시오에게 도전을 제안하며 그들을 도장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면 기념 티셔츠를 주겠다고 말한다. 우시오가 도장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은 갑자기 타라에게 진심으로 경기에 임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뜻밖에도 우시오는 타라를 도장 밖으로 밀어내고 모두를 놀라게 한다. 우시오는 이곳의 모든 고된 훈련을 받겠다고 요구하고 이제 감탄한 주인은 동의한다. 키리히토의 팀으로 돌아와 그들은 우시오가 따로 훈련을 받으러 간 이유를 묻는다. 키리히토는 자신이 우시오를 보낸 곳이 가장 혹독한 훈련을 하는 곳이며 그곳은 스모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가진 스모 장인이 이끄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그 장인은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때 스모 선수였으며 그의 싸움 스타일은 폭발적이고 무서웠다. 그는 선수 생활 내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훈련장에서 장인은 우시오가 극한의 훈련을 잘 해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전에도 스승의 혹독한 훈련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만두었고 그는 처음에는 우시오도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시오는 하위 레벨 레슬러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시오의 열정은 다른 레슬러들에게도 자극이 됩니다. 그때 누군가 도장에서 소란의 궁금증을 느껴 엿보고 있습니다. 스승은 그를 불러 숨지 말라고 합니다. 우시오의 훈련을 보기 위해 온 소녀는 그 남자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최고 수준의 스모 레슬러, 노리입니다. 사부는 우시오가 최상급 선수와 맞먹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고 레벨의 레슬러가 나타났으니 그 분위기는 바뀔까요? 그런데 우시오는 노리와의 시합을 요청하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노리는 승낙합니다. 우시오는 중급 레슬러들과의 훈련만으로는 사우스크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강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는 노리와 싸우려 하지만 완전히 막히고 노리는 단 한 수로 그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우시오는 계속해서 싸울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극복해야 할 벽이기 때문입니다. 노리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돌처럼 굳건합니다. 그러나 우시오는 이것을 극복해야 할 장벽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리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돌처럼 단단합니다. 노리의 움직임은 유연함과 굳건함을 오가며 마치 돌처럼 단단합니다. 스승님께서 물처럼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사납게 말이죠. 반면에 우시오는 불과 같습니다. 열정적이지만 혼란스럽죠. 노리는 시간 낭비라며 훈련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그의 목표는 스승님이 결코 이루지 못한 전국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시오에게 고등학교 대회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국 타이틀을 목표로 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꿈이니까요. 누구보다도 노리는 그 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력을 다해 우시오와 다시 한번 싸우기로 합니다. 얼마나 힘든 목표인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우시오는 공격적인 공격을 퍼붓지만 노리는 강력한 일격으로 맞섭니다. 강력한 공격으로 응수합니다.
하지만 우시오는 견뎌내며 그의 불꽃이 갑자기 활활 타오르기 전까지 꾸준히 타오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그는 놀이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밀어붙이지만 결국 놀이가 그를 땅에 꽂고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무릎도 땅에 닿습니다. 땅에 꽂고 놀랍게도 자신의 무릎도 함께 땅에 닿습니다. 우시오는 자신이 키리히토에게 배운 기술을 점차 익히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놀이는 우시오의 재능을 인정하고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군. 한편 키리히토 일행은 동아리로 돌아오고 쿠사키는 그들에게 아라키가 방문했다고 알린다. 키리히토는 우시오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내일까지 훈련장에 머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키리히토가 가르쳐준 기술에 대해서는 우시오가 돌아왔을 때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우시오는 스승과 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식사하는 이유를 궁금해하자 스승은 그가 오늘은 손님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한다. 노리는 우시오가 국보급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소녀는 그가 전에 다른 국보급인 사스케와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시오는 사스케가 국보급 칭호를 얻은 자의 아들이며 우시오의 전 스승이자 스승이 평생 이길 수 없었던 인물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그의 경력에서 노리는 우시오에게 자신과 사스케 중 누가 더 강하냐고 묻지만 우시오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체격과 경험을 공유하지만 그는 노리가 우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스케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시오는 많은 자비를 하지만 수련 기간이 즐겁습니다. 그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 경험을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그날 밤 소녀는 우시오가 여전히 훈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오빠가 스모 선수가 되고 싶어서 정보를 모아 오빠에게 알려주려고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지식을 오빠와 공유하기 위해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스케와 노리가 누가 더 강한지 우시오에게 진짜 답을 요구합니다. 우시오는 말할 수 없지만 노리가 약간 우세해 보이지만 사스케의 그림자는 압도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스승은 깨어나 키리히토가 왜 사스케 대신 노리와 겨루도록 우시오를 여기로 보냈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우시오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한때 그도 작고 희망 없는 존재라고 불렸지만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비록 그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노리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못한 것을 소란에 모두 깨어나고 모두 우시오와 함께 일찍 훈련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우시오와 함께 다음 날 아침 소녀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우시오에게 불행히도 그는 아마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해는 오빠도 출전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사키라고 그리고 오빠를 현직 국가 챔피언 시도라고 소개합니다. 국가 챔피언이죠. 사키는 전국대회에서 우시오를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시오는 앞길을 막는 유명한 상대들을 반드시 쓰러뜨리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그의 길에 서는 다음 날 우시오는 학교로 돌아와 오우스케와 재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오우스케가 한때 만들었던 레슬링 링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에 불과했던 그들은 이제 6명의 팀이 되어 전국대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국대회. 오우스케는 여전히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지만 우시오는 오우스케가 끈기 있게 동아리를 지켜왔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선을 통과하고 토너먼트에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오우스케는 그들과 함께 모든 과정을 걸을 것입니다. 얼마 후 학교 대항전이 열렸습니다. 우시오의 스승과 선배들도 그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들의 학교는 작고 무명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일찍 탈락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우시오가 얼마나 작은지 보고 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우시오는 상대의 돌격을 머리로 맞고 재빨리 뒤집어 순식간에 시합을 끝냈습니다. 그제야 모두는 우시오가 한때 소스케와 맞섰던 국가대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모두 우시오가 한때 소스케와 겨루었던 국보급 선수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쿠사키였는데 그는 레슬링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했고 아라키는 그 모습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라키의 부사장은 쿠사키가 그들의 비밀병기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가벼운 시합에서 기술을 드러내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은 유마였는데
그의 과거 가라테 경험은 번개 같은 속도의 공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상대는 물러서서 반격하려 했지만 유마는 더욱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를 링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3연승을 거두자 사람들은 마지막 두 상대가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K가 링에 오르자마자 바로 패배했습니다. 키리히토는 그에게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부회장은 아라키에게 마지막 멤버 오사키를 잘 살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만만해 보였지만 오사키는 순식간에 상대를 링 밖으로 몇 초 만에 밀어냈습니다. 아라키조차도 우시오의 팀은 더 이상 그에게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만요. 키리히토에게 잘 훈련받은 모든 멤버들이었습니다. 한편 키리히토는 불량 학생들이 그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오 또한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우시오와 키리히토는 사다를 만났고 사다는 그들에게 준결승에서 최선을 다해 결승에서 맞붙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라이벌이 없는 경쟁은 지루할 것입니다. 우시오의 팀은 승리 행진을 이어가며 4대1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일부 관중들은 K를 팀의 부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리나는 K가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키리히토는 모두에게 불량학교를 조심하라고 일깨워 주었다. 최악의 경우 K가 사다와 싸워 적의 최강자를 쓰러뜨리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적의 가장 강한 멤버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면 승부를 택하고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목표로 했다. 심판은 양 팀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링에 오른 것은 K였고 상대는 유마와 싸웠던 그 거구와 똑같았다. 이전에 유마와 싸웠던 상대와 마찬가지로 거구였다. 두 사람의 체중 차이는 거의 100kg이나 되었기에 고작 2달 동안 훈련한 K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멘토는 K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의 팀원들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팀 주장은 자기 팀의 헤비급 선수에게 경기를 진지하게 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K는 갑자기 상대 뒤로 돌진했습니다. 훈련 중에 키리히토는 K가 우쇼의 정면 승부 스타일을 따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말했습니다. K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시오를 존경했지만 그를 따라하는 것은 그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뿐이었습니다. 대신 K는 바로 이 시합을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싸움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토너먼트. 그는 이전 라운드에서 상대를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력을 감추고 있었죠.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든 후 자신의 진짜 실력을 드러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상대는 마지막 순간에 반응하여 그를 링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팀장이 미리 경고하지 않았더라면 그 거구의 파이터는 방심하여 졌을 것입니다. 아라키는 K에게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그런 속임수가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이죠. 쿠사키는 K가 비판받는 것에 분노하여 이번 시합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K와의 대결. K 역시 최강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에 영원히 짐이 될 순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합이 시작되고 프로 레슬러를 꿈꾸는 두 젊은이가 재경기를 위해 링 위에 올랐습니다. 아라키는 다른 상황에서 싸웠으면 했지만 둘 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누가 정말 강한지 알 수 있는 경기를 원했지만 쿠사키는 지금이 실력의 정점이니 최선을 다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경기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고 누구도 먼저 무모하게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스모 경기였지만 두 선수 모두 다른 기술로 훈련했기에 먼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이 지루함에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자 쿠사키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가 아라키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라키는 이를 예상하고 옆으로 피하며 쿠사키를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쿠사키는 훈련을 통해 다리 근육을 강화했고 균형을 유지하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라키는 쿠사키의 다리를 지렛대로 이용해 다시 균형 잡힌 자세를 취했습니다. 쿠사키는 공격을 재개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아라키에게 붙잡혀 쓰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곧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쿠사키의 머릿속은 하얘졌지만 우시오의 말이 갑자기 그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현재의 위치를 이용해 우시오의 기술을 모방하여 아라키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아라키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쿠사키는 팀으로 돌아와 함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제 유마의 차례였습니다. 쿠사키의 승리 덕분에 한 경기를 더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마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으려 했다. 모두 아라키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링을 떠나지 않은 것을 알아챘다. 상대팀 주장은 아라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하라고 말했고 그동안 팀원들이 그의 부족함을 메워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다음 경기는 유마와 상대팀 주장의 대결이었다. 유마는 상대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스타일임을 알고 있었고 그가 돌진에 들어올 때 턱을 공격하는 역습을 계획했다. 하지만 종이 울리자마자 주장은 맹렬하게 돌진하며 번개 같은 속도로 유마의 얼굴을 가격하여 링 끝으로 몰아붙였다. 주장은 유마의 학교에서의 활약을 알고 있었고 그의 실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말썽꾸러기들이 있는 곳에서 그의 학교에도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불량 학생들이 꽤 있었고 과거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유마 같은 상대에게 봐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의 압도적인 힘에 압도된 유마는 잠시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유마는 가라테 사범에게 사과하고 훈련을 재개할 수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범은 그가 얼마나 깨달음을 구하든 자신이 가르친 가라테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한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유마는 이를 인정하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오스키에게서 빼앗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 그의 진심을 본 그의 사범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를 훈련시킨 책임을 졌다. 그녀는 그에게 스모에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라테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경기에서 다시 자세를 잡은 유마는 재빨리 몸을 비틀어 선장을 공격하다. 하지만 선장은 이마로 공격을 막고 유마를 뒤로 밀쳤다. 유마는 링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그러고는 사범이 가르쳐준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의 다리를 쓸고 또 다른 공격을 가했다. 선장은 다시 한번 머리로 막았지만 이번에는 다리 걸기가 그의 균형을 이미 무너뜨렸다. 유마가 또 다른 공격으로 마무리하려는 순간 선장은 유마의 팔을 잡고 제압했다. 이번이 고등학교 마지막 회의자 그가 마지막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기 중 하나를 실패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마의 허리를 잡고 그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마가 졌지만 오스키는 그에게 최선을 다했으니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요. 이제 오스키의 차례였습니다. 우시오를 위해 길을 터야 했습니다. 상대팀 부주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오스키가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시오는 오스키가 침착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사실상 팀의 주장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스키는 그들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큼 자비로운 유일한 사람이었고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상대 부주장은 누구보다 오스키를 잘 이해하고 존중했기에 그를 절대 과소평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작 자세를 취하려는 순간 오스키는 갑자기 들이받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에 심판은 반칙으로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주장이 오스키의 자신감을 흔들려고 고의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라키는 부주장이 엄청난 실력에 불량배라는 소문도 들었었다. 하지만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오스키가 번개 같은 속도로 먼저 공격했다. 심리전은 그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그의 집중력을 높였다. 오스키는 부주장의 허리띠를 잡았지만 상대는 재빨리 그의 손을 떼어냈다. 두 사람은 치열한 그래플링에 들어갔고 상대 주장은 자신의 부주장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몇 년 전 30명의 불량배들이 그들의 도장에 불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부주장은 동아리를 나와 혼자서 30명 전부와 싸웠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친구들이 자신의 범죄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떠났다. 그러자 부주장이 오스키의 벨트를 잡고 그를 던지려고 했지만 오스키는 균형을 유지했다. 턱에 한 대 맞고 쓰러지려는 순간 상대방이 갑자기 위에서 공격하려고 손을 놓았다. 균형을 잡으려고 발을 디딘 순간 또 다른 헤드버트를 맞았다.
둘 다 계속 버텼고 부주장이 오스키를 그토록 존경했던 이유는 정학기간 중에 그가 오스키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학교 뒤편에서 훈련했어요. 불량배들이 도장을 점거한 후로요. 2년 동안 그는 몰래 오스키를 지켜봤습니다. 오스키는 항상 열정적으로 훈련했죠. 그의 놀라운 지구력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스키는 항상 무모했지만 이제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관찰하고 적절한 순간에 공격하는 법을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지구력 싸움을 벌였지만 오스키의 촉이 빠른 공격 때문에 부주장이 먼저 지쳐 쓰러졌습니다. 기회를 잡은 오스키는 그를 링 끝까지 몰아붙였지만 상대는 오스키를 함께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둘 다 링에서 떨어졌지만 심판은 오스키가 먼저 링에 닿았기에 그를 승자로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은 딴이었다. 관중과 우시오의 팀은 환호성을 질렀다. 우시오가 이제 최종전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최종전을 우시오가 링에 올라섰고 사타는 마침내 오랫동안 바라던 그와의 대결을 얻게 되었다. 그와의 대결을 사키는 시합을 보러 왔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오빠에게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도 왔지만 볼 수 없었기에 금발의 선배가 그를 들어 올렸다. 부주장은 사타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여러 가지 스포츠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지만 스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우시오의 경기를 보던 중 그는 예상치 못하게 스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스모를 배우고 연습하며 점차 자신이 이전에 했던 어떤 것보다도 스모에 더 열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스모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우시오처럼 뛰어난 상대와 전력으로 겨뤄보고 싶어 했지만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시오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두 국보급 선수의 대결입니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둘은 곧바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우시오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며 빠른 연속 공격을 퍼부었지만 사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공격이 가장 강한 힘을 지녔는지 파악하는 데만 집중하여 반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오는 한 번의 공격을 막아낸 직후 동등한 위력의 일격들을 잇따라 날리며 사타가 제대로 받아칠 수 없도록 고속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틈조차 없었다. 사타는 격렬한 흥분에 휩싸였다. 자신에게 영감을 준 인물과 싸우고 있다니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살기등등한 우시오는 진지했고 그 모습에 놀란 사타는 역습을 감행했다. 순간적으로 압도당한 우시오는 사타에게 허리를 잡히며 마치 전과 똑같이 내던져지려는 순간에 놓였다. 하지만 우시오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고 재빨리 사타에게 달라붙었다. 뜻밖에도 사타가 던지기를 멈추며 둘은 꼼짝 못하고 붙잡히게 되었다. 둘 다 숨을 헐떡였고 우시오는 사타가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 그를 던지려 했다. 기회를. 하지만 사타는 체중을 아래로 옮겨 다시 발을 딛고 섰다. 우시오는 연속 공격을 계속했지만 사타는 이제 진정으로 싸울 의지를 되찾았기에 그를 강하게 밀쳐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싸울 의지를 되찾았다. 사타는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우시오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았다. 우시오가 벗어나자 사타는 갑자기 손을 떼고 우시오를 눌러 넘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우시오는 단단히 발을 디디고 자세를 잡은 뒤 다시 공격으로 돌아섰다. 공격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들어 허리띠를 잡았고 많은 사람들은 우시오가 키리히토가 가르쳐준 3단 콤보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키리히토 자신도 우시오가 아직 그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시오는 모든 것을 마지막 일격에 걸겠다고 생각했지만 사타는 그의 시도를 완전히 막았다. 그러자 사타는 우시오의 허리띠를 잡고 그를 공중으로 던져버렸다.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우시오는 과거의 실패와 어머니의 언제나 미소 짓는 격려를 떠올렸다. 이게 정말 그의 전부였을까? 물론 아니지. 그는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우시오는 운명 그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어.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이야. 그는 사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앞으로 뛰어들어 사타의 하체를 잡고 던졌다. 사타는 그의 머리를 잡고 제압하려 했지만 우시오는 사타의 다리에 또 다른 움켜짐을 시도했고 걸었다. 이것으로 우시오는 키리히토의 3연타 콤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사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경기장 전체와 우시오의 팀은 엄청난 기쁨에 휩싸였다. 한때 우시오를 증오했던 리엔에도 그의 승리를 축하했다. 하지만 키리히토는 우시오의 손이 다쳤고 더 무리하면 관절이 탈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우시오는 코치는 항상 침착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 순간 키리히토는 자신의 아이의 공연을 지켜보는 어머니처럼 보였다.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오사키는 다음 도전이 전국 대회라는 것을 알고 감동했다. 쿠사키는 우시오가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한편 케이는 여전히 자신을 짐으로 여겼지만 유마도 마찬가지였다. 유마는 자신들의 실력을 전국 대회에서 증명하기 위해 케이와 함께 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치는 이기든 지든 모든 경기에는 의미가 있으며 한 경기의 감정이 다음 경기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진 팀에게는 단순히 필요한 열정이 부족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우시오는 부상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며 빠르게 회복했고 사타는 어깨가 탈구되면서 팀의 패배를 가져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주장은 그에게 진심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사타는 실망했지만 주장은 그에게 앞으로 2년 동안 선배들이 졸업한 후에도 클럽 성장에 기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라키는 패배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팀원들은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를 놀렸습니다.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말이죠. 다른 한편 사키는 코치와 재회했고 슈는 우시오가 지난 만남 이후 훨씬 강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훨씬 강해졌다고 말이죠. 하지만 소스케 역시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쿠사키는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가장 싸우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팀 동료가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리나는 갑자기 다가오는 개인 토너먼트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타가 더 이상 참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여전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시오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그는 쿠사키에게 믿음을 걸었습니다. 전 동료들은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 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키가 먼저 링에 올랐지만 생각에 잠겨 있다가 먼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상대가 경험이 부족하여 오스키는 회복하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다음은 우시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타와의 경기에서 완전히 회복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순식간에 승리하며 그들의 걱정이 기울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시오는 어떤 도전자라도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케이는 전 동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에 불안해했지만 쿠사키는 동료였다고 해서 서로 싸울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일깨워 주었다. 쿠사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사타의 시그니처 기술을 재현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던지기 기술을 이제 모두 쿠사키가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를 우시오의 챔피언십에 가장 큰 위협으로 만들었다. 우시오에게 스모를 가르쳐주고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며 쿠사키는 최선을 다해 그와 맞설 것을 맹세했다. 그 후 유마가 도장에 들어서서 상대를 손쉽게 밀어냈다. 마침내 가장 기다려온 경기, 우시오 대 쿠사키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관중들은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몰랐다. 우시오가 갑자기 돌진했지만 쿠사키는 재빨리 비켜서서 던지기를 시도했다. 아라키는 그 기술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쿠사키는 아라키가 한 번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해냈다. 우시오는 쿠사키의 어깨를 쳐서 밀어냈지만 쿠사키는 재빨리 공격으로 돌아섰다. 공격으로 쿠사키는 어떤 기술이든 복제할 수 있었지만 원래 사용자만큼 그 힘을 완전히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유마의 회전차기를 사용했다. 모두들 그가 유마처럼 아래로 내려치는 공격을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움직임을 받고 우시오의 하체를 노렸습니다. 우시오는 머리로 받아치며 그의 기술을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시오는 쿠사키의 허리띠를 잡고 그의 허벅지를 들어 올려 바닥으로 돌렸습니다. 땅에 떨어지면서도 쿠사키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직 먼 길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스키는 기회가 된다면 우시오와 진심으로 싸우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우시오는 구석으로 살며시 빠져나가 조용히 부상을 견디며 아무에게도 눈치채이지 않게 했습니다. 케이는 나중에 링에 올랐지만 그의 기술은 너무 예측 가능했고 첫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게 했다. 키리히토는 케이에게 자신을 믿고 전국 대회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격려했다. 대회는 계속되었고
오스키와 우시오의 기다려온 경기가 다가왔다. 키리히토는 우시오의 심각한 부상을 알고 있었지만 우시오는 비밀로 해두겠다고 고집했다. 개인전에서는 아무도 자신에게 쉽게 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상대가 누구든 모든 경기를 진지하게 치르고 싶어 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우시오는 자세를 잡고 돌격할 준비를 했다. 오스키는 몸을 움츠리고 우시오의 돌진을 막았고 그의 다친 손을 재빨리 알아챘다. 오스키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우시오가 그를 링 끝까지 몰아붙였다. 하지만 우시오의 전력으로 싸우고자 하는 열망을 이해한 오스키는 전력으로 응수했다. 우시오는 다친 손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오스키는 즉시 반격했다. 이제 모두 우시오의 부상을 알아챘다. 오른손을 쓸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시오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는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하며 사회적 기대를 거부했고 오스키를 만나 자신과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은 전우를 보았다. 그에게 오스키는 항상 필요했던 형제였고 그는 자신의 부상을 이유로 그들에게 진정한 승부를 빼앗아 가는 거야. 그러자 우시오는 오스키를 던졌지만 오스키는 발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경기는 지구력 싸움으로 변했고 먼저 체력이 바닥나는 사람이 링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사단은 우시오가 한 발 물러서면 오스키를 던질 더 좋은 각도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시오의 싸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경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결국 우시오는 숨이 차왔지만 그 순간 오스키의 발이 링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단은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그렇게 치열한 경기를 본 후 회복해서 훈련에 복귀하고 싶어 했다. 오스키는 패배에서 실망했지만 우시오와 진정한 승부를 펼쳤다는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오스키는 패배에 실망했지만 우시오와 진정한 승부를 펼쳤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우시오와의 진검승부였다. 경기 후에야 우시오의 부상을 떠올리고 그의 상태를 물었다. 안부를 물었다. 그날 하루의 개인전은 우시오가 우승을 차지하며 막을 내렸다. 챔피언이 되었다. 팀은 전국대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라이벌들을 알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전국대회를 앞두고 다음 날 학교에 돌아온 우시오의 일행은 예상치 못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전교생이 그들을 환영하며 전국대회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들을 불러 공식적인 표창을 했고 기리히토는 그 기회를 이용해 동아리 지원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K는 나중에 나타나 학교 전체가 그들의 성공을 알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 누군가 대회 영상을 녹화하여 온라인에 공유했던 것입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스모를 매우 좋아한다며 팀 매니저가 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키리히토는 즉시 승낙하여 그녀의 합류를 허락했다. 하지만 리에나는 화가 나서 왜 자신에게 먼저 묻지 않았냐고 따졌다. 매니저가 필요하면 말이다. 팀은 리에나가 동아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키리히토는 리에나의 학생회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서 두 소녀를 모두 환영했다. 부분적으로는 말이다. 그날 오후 그룹은 축하 파티를 하러 갔다. 새로운 소녀는 자신을 홀이라고 소개했고 그때서야 우시오는 깨달았다. 리에나가 유마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유마의 눈에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시오는 매니저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궁금했고 키리히토는 대답했다. 그들이 우시오가 하던 것과 비슷한 일들을, 심지어 우시오가 만들었던 스튜를 요리하기도 했는데 맛은 정말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맛은 정말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작은 부족으로 만들지 못했기에 리에나는 그들에게 자신에게 요청만 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키리히토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남매는 설득하기 쉬웠습니다. 그러고는 뷔페식이니 모두 음식을 가져다 먹으라고 제안했습니다. 90. 분 안에 최대한 많이 먹으라고 말이죠. 음식을 가져다 테이블에서 구워 먹는 동안 식당 주인은 음식에 대한 존중심이 깊고 요리 경험도 있는 유마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쿠사키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아무거나 마구 집어넣고 돈 값어치를 하도록 최대한 많은 고기를 먹겠다는 결심으로 허겁지겁 입에 우겨넣었다. 주인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들을 더 이상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양의 밥과 국수를 가져왔다. 모두 배가 부르게 되었지만 쿠사키만은 예외였다. 쿠사키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세 배가 불렀다. 하지만 그때 키리히토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지고 나타나 그들의 팀이 상대보다 체중이 너무 가벼워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상대 선수들에 비해 몸무게가 너무 적어서 늘 고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훈련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쳐 보이던 그들이 갑자기 기운을 되찾자 주인은 깜짝 놀랐다. 마치 목숨 걸고 먹듯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며 먹어치웠습니다. 시간이 5분 남았을 때 모두 배가 터질 만큼 먹었습니다. 키리히토는 음식을 다 먹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습니다. 주인은 속으로 기뻐했지만 우시오는 음식을 남기는 자는 국보가 될 자격이 없다며 계속 먹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자는 국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며 계속 먹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주인은 패배를 인정하고 그들의 신분을 물었습니다. 키리히토는 2달 후 전국대회가 열리며 그 전에 모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우시오가 갑자기 리나를 불러 유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식당 주인은 그들이 계속 온다면 파산할까봐 다시는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돌아온다면 파산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기리히토가 훈련을 위해 팀을 짝지어준 덕분에 유마는 오스키와 스파링을 했습니다. 훈련을 위해 팀을 짝지어 주었습니다. 유마는 더 무거운 상대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했고 오스키는 더 긴 리치를 가진 상대와의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더 긴 리치를 가진 상대와 싸우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우시오는 쿠사키와 훈련했고 기리히토는 직접 K를 지도했습니다. 훈련 중 유마는 스스로에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시오가 지적했듯이 유마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리나는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오스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오스키는 유마가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도록 재촉했는데 그가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유마는 결국 오스키의 성장을 목격한 후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오스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았기에 스모를 즐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오스키에게서. 하지만 오스키는 유마를 동아리에 받아들였을 때 이미 과거는 잊었다고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그때 나중에 우시오가 그들을 찾아가 보니 문제를 해결한 것을 알았다. 오스키는 항상 친절했지만 유마는 그런 친절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친절함. 다행히도 그들은 전국대회 훈련에 집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전국대회 말이죠. 그날 저녁 우시오와 키리히토는 사키의 오빠 경기를 관람했고 시도의 오빠가 정말 괴물 같은 스모 선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시오의 전 직장 상사가 전화를 걸어 그와 팀을 초대하여 대회 준비를 위한 자신의 장소에서 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리나는 우시오의 대회 이후 호리가 스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시오의 대회 말이죠. 하지만 호리는 그 이전부터 스모에 매료되어 있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우시오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그가 열차에서 추행범으로부터 구해준 소녀였습니다. 며칠 후 우시오의 팀은 초청받은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쿠사키와 다른 몇몇은 현지 음식을 탐험하고 싶어 했지만 우시오와 몇몇은 관광을 선호했습니다. 관광 중에 우시오와 호리는 역사에 대해 모두 박식해서 잘 어울렸습니다. 둘 다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한 스모 선수가 누군가를 초청하여 시합에 참가하도록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범 경기였습니다. 우시오는 즉시 손을 들었지만 앞에 있는 곱슬머리 청년도 자신이 초대받았다고 생각하여 두 사람은 참가 기회를 놓고 경쟁하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스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시합으로 결판을 내기로 했다. 그때 기리히토는 상대방도 우시오처럼 국보급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의 이름은 텐마였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오덴타가 우시오를 공격했고 우시오는 재빨리 피했다. 만약 맞았다면 머리가 날아갔을 거라고 느꼈다. 기리히토는 우시오가 그만두기를 바랐지만 우시오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전국 대회에 나가다니 그러고는 텐마를 잡으려 했지만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다. 반면 텐마는 우시오가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훈련을 빼먹고 놀았다며 텐마를 데려가려고 텐마의 팀 주장이 나타났다. 훈련을 빠지고 놀았다고 금발의 남자가 우시오에게 다가와 사과하며 그를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를 알고 있다고. 키리히토는 우시오의 지난 대회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누군가가 이미 그의 3단 꺾기 기술의 대응책을 알아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텐마는 우시오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 후 우시오 일행은 스승의 곳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다. 노리는 우시오를 데리러 왔는데 우시오가 조금 의기소침해 보였다.
우시오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이 전국 대회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노리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그의 의지력이라고 말했다. 그 후 노리는 우시오를 프로 수모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데려갔다. 그들의 실력은 노리와 맞먹거나 그 이상이었지만 그 때문에 그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우시오 같은 아마추어가 자신의 훈련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고 우시오가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그 후 우시오는 고위급 스모 선수와 연습 경기를 펼치며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상대의 엄청난 힘에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상대는 결국 그에게 기술을 시도할 기회를 주었고 우시오는 안도하며 자신의 특별한 기술이 여전히 사용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밖에서는 훈련을 지켜보던 두 소녀가 우시오의 연습을 지켜보는 노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시오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전문가들을 눈치챘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우시오는 자신의 3단 꺾기 기술을 계속 연마했지만 처음 성공한 이후로는 거의 아무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기술에 많은 결점이 있으며 두 번째 패배를 피하기 위해 쉽게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 당했던 것은 단지 그 기술에 대담함의 속수무책으로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놀랐던 거죠. 그러자 백발의 노인은 두 소녀에게 우시오가 자신의 최강 기술이 간파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오의 신체는 더 발전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기술은 여전히 연마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나타나 노리에게 우시오를 잠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리는 우시오에게 그와 함께 가라고 권했습니다. 우시오가 노인에게 직접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다소 질투심을 느끼면서 말이죠. 노인에게 직접 수련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노인은 리나에게도 함께 오라고 한 뒤 두 사람을 자신의 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우시오에게 프로 수모 선수들에게 수련받고 싶은지 아니면 자신처럼 전 국가대표급에게 수련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할 것을 알기에 노인은 우시오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지도 아래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지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리나는 자신이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질문했지만 노인은 그저 다음 일주일 동안은 불평 없이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리는 노리에게 노인에 대해 물었고 노리는 그가 2명의 다른 국보급 인재를 키워낸 전직 국보급 인재 션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훈련을 시킨다면 그들은 우시오가 사흘을 버티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훈련을 시킨다면 우시오가 사흘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3일을 션카이는 우시오와 리나에게 첫 번째 과제로 카레를 만들 재료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재료를 모으느라 애썼지만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을 때 그는 형편없다고 여기며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를 위해 계속해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리나는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우시오는 그것을 훈련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션카이는 우시오에게 스모 경기장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2명과 싸우게 했습니다. 자신의 3단계 그래플링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 레슬러들. 예상대로 첫 시도는 성공했지만 그 기술은 점점 효과가 없어졌다. 그러자 션카이는 그만두었고 나중에 키리히토가 우시오와 리나를 위한 물품을 가지고 왔다. 우시오와 리나를 위한 물품을 가지고 왔다. 그날 밤 우시오는 두 레슬러가 션카이가 단지 심부름만 시키고 시간만 낭비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션카이 자신조차도 그들이 우시오를 험담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그들처럼 탁월한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시오의 고난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날 우시오는 슈오카이 밑에서 계속 수련을 받았습니다. 리나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본 슈오카이는 그녀에게 속마음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을 말이죠. 리나는 이러한 훈련이 우시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슈오카이는 자신의 수련 방식은 우시오가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해버리면 우시오는 금방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시오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의 몸이 그 수업을 익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한편 텐마는 노리의 도장에 가서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우시오가 슈오카이 밑에서 수련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는 우시오가 정확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는 우시오가 정확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날 저녁 리나가 목욕하는 동안 슈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슈이는 밖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시오에 대해 이야기했고, 쇼이는 니나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작은 존재에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우시오는 꽤 어리석지만 니나는 총명하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녀가 우시오와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우시오에게 영향을 받았으니 우시오도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우시오는 니나와 재회했고, 그제야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아보았다. 니나는 그에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부탁하라고, 자신이 그의 매니저니까 말이다. 우시오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니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다음 날 아침, 텐마는 뜻밖에도 션카이에 찾아와 훈련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우시오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몇 마디 나누었다. 텐마는 션카이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기로 했다. 우시오도 싸우고 싶었지만 션카이는 그가 고집하는 싸움을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여겼다. 션카이는 그를 즉시 추방할 것이다. 하지만 우시오의 결의에 션카이의 태도가 누그러졌고 그는 시합을 허락했다. 는 것이다. 텐마는 우시오를 압도하기 위해 강력한 공격을 퍼부으며 전투를 시작했다. 지난번에는 자신의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우시오에게 접촉을 허용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 하지만 우시오는 지난 며칠 동안 션카이와 함께 보낸 덕분에 몸이 제대로 휴식을 취했고 텐마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텐마의 허리띠를 잡고 3단 그래플링 기술을 사용할 준비를 했다. 텐마는 다리 걸기를 예상하고 발을 들어 피했지만 우시오는 자신의 3단 그래플링이 고정된 기술이 아니라 무한한 변화가 가능한 기술임을 알아챘다. 그는 싸움 중 기술 순서를 바꾸어 텐마를 허를 찌르고 성공적으로 그를 넘어뜨렸다. 송카이는 우시오가 훈련의 해답을 찾았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우시오는 이제 송카이가 왜 그에게 재료를 사는데 그렇게 적은 돈을 주었는지 이해했다. 그는 배달 음식을 시켜 송카이에게 도착 후 결제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냥 배달 음식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날 저녁 송카이는 우시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국보급 인물을 불렀다. 5초 만에 우시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패배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는 여전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직 국보급 선수에게 훈련받고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보급 선수와 대결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음 날 키리히토와 스승은 오스키가 훈련을 할수록 자신감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쿠사키는 오스키와 호리를 어딘가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가서 스모부와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들에게 소란을 피웠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들이 방해하려 했던 학교는 텐마의 학교였습니다. 텐마의 금발 선장인 아이자와는 그들에게 시간이 없다며 게임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우시오가 텐마를 이긴 것이 텐마에게 진지하게 훈련하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린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이자와는 그들에게 필요한 성장 경험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스키는 여전히 친선 경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아이자와는 자신의 클럽이 오랜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운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무명팀과 비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떠나면서 오스키는 무명이라고 불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자와와 맞서기로요. 그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노력으로 전국 대회까지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전히 노력으로 말이죠. 그 후 오스키는 아이자와에게 그들이 최강임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강이라고요. 오스키가 걸어가자 아이자와는 드디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의 팀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그들의 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의를 말이죠. 한편 케이는 사범과 훈련하며 그의 가르침이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키리히토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어. 키리히토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노력 없이는 잘할 수 없다고 인정했어. 노력 없이는. 그래서 케이는 스승님께서 키리히토와 연습 시합을 하시는 걸 제안했어. 키리히토가 여전히 스모 경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케이는 키리히토가 20초만 싸울 수 있다고 해도 팀의 후보 선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 과거 우시오처럼 대회 중에 팀 동료가 부상을 당할까봐 걱정했고 대체 선수가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케이는 키리히토가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어.
키리히토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걸 원치 않았어. 자신을 희생하는 걸. 그러자 스승이 키리히토를 불렀어. 두 사람이 맞붙었고 키리히토는 스승의 힘에 압도당했어.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는 기술을 사용해 스승을 내던졌어. 하지만 그 후로는 숨이 가빠서 헐떡였지. 일주일 후 팀은 귀가길에 올랐어. 돌아오는 길에 유마는 훈련을 위해 가라테 수업에 참석할 계획이었어. 오즈키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길거리에서 스모를 했고 쿠사키는 찾았어. 사다를 연습 삼아 나갔어. 우시오는 집에 돌아왔지만 TV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 기자들이 사키의 오빠와 시도해 스모 동아리에 인터뷰를 하러 온 거였어. 우시오와 싸웠던 국보급 선수 진호가 졸업했던 바로 그 동아리였지. 바로 그 동아리였어. 방송에서 시도는 자신이 최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명문가 출신이거나 전 국보급 선수와 친척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스모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했대. 우시오는 시도가 사스케와 텐마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을 깨달았어. 다가오는 전국 고교 스모 선수권 대회. 키리히토는 왜 자신들이 시도와 같은 시대에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우시오는 시도처럼 벽과 같은 존재가 있기에 자신과 같은 불굴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믿었다. 훈련을 계속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 마침내 대회 당일이 되었다. 대회장으로 향하기 전 우시오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기도했다. 그런 후 팀에 합류하여 경기장으로 향했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대회에 출전했던 곳이라 감회가 새로웠다. 그는 한때 이곳에서 초등학교 대회에 출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시도가 먼저 도장에 올랐고 몇 초 만에 그의 상대는 그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그가 풍기는 압도적인 기세. 종이 올린 지 5초도 되지 않아 시도는 힘들이지 않고 상대를 링 밖으로 밀어냈고 무대를 내려왔다. 그리고 무대를 떠났다. 슈는 사스케에게 시도를 이길 전략이 있냐고 물었지만 사스케는 그 정도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전략이 없을 리 없다. 곧이어 우시오와 시도의 시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두 우시오가 기적을 만들어 무패의 챔피언을 이기기를 바랐다. 챔피언을. 시도는 우시오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그의 능력에 감탄을 표했다. 이 무대까지 온 그의 능력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도 한때 우시오처럼 작았기에 그래서 신에게 이만큼 잘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엄청난 감사를 느꼈다. 자세를 잡자 우시오가 돌격하려는 순간 시도가 먼저 공격하여 그를 곧바로 링 가장자리로 밀어붙였다. 우시오는 발을 굳게 디디고 시도의 허리띠를 잡아 반격하려 했다. 하지만 시도는 그의 기술을 철저히 연구했고 우시오의 오른팔을 잡아 던지기를 막았다. 시도는 우시오의 기술을 철저히 연구하여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우시오가 공격할 기회조차 주기 전에 반격할 수 있었다. 사키는 우시오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오빠에게 최고의 유리한 고지. 키리히토는 시도가 오만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대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시오의 열정이 시도 자신의 열정조차 뛰어넘었기에 시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우시오의 스모에 대한 열정은 시도의 그것을 넘어섰다. 결국 우시오는 시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의 허리띠 양쪽을 잡고 균형을 깨뜨리려고 흔들었다. 그를 앞뒤로 흔들어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다. 텐마는 이 기술을 눈치채고 아무도 분석을 위해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례가 없었다. 우시오는 자신의 최고의 기술을 미끼로 이 전략을 세웠다. 노리는 우시오가 준비가 덜 된 시도를 일찍 만난 게 운이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여전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갑자기 우시오의 허리띠를 잡고 우시오 자신의 기술을 역으로 이용해 그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오는 계속 서서 시도를 밀어붙였습니다. 우시오는 시도가 자신이 수모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영감을 준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시도가 한때 자신처럼 작았지만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면서 우시오는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우시오의 기술을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우시오가 어떻게 발전할지 상상하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오의 기술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도는 우시오의 팔을 잡고 머리를 잡아채 바닥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우시오는 다리로 시도를 끌어내렸다. 결국 둘 다 바닥에 쓰러졌지만 심판은 시도의 승리를 선언했다. 이 경기는 우시오가 신장 제한 테스트를 통과할 기회였는데 이제 그 기회는 사라졌다.
모두들 우시오가 이 패배에 낙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었다. 슬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차라리 단체전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1학년이었기에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리나는 우시오가 시도를 이기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그리고 시도가 내년에는 없을 거예요. 우시오가 팀 경기 일정을 확인하려 하자 오사키는 그를 막았습니다. 우시오가 팔을 다친 것을 알고 있던 오사키는 그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키리히토는 택시를 불러 이번에는 우시오 대신 싸우기로 했습니다.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에 우시오는 거절했지만 그들은 오늘은 쉬고 내일 경기를 준비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도의 고교 리그 독주로 인해 키 제한 면제 선수를 위한 추가 슬롯이 생겼기 때문에 우시오는 여전히 전국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국대회에서 다시 시도와 맞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곳의 경기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팀으로 협력한다면 그를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았다.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적어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다. 우시오가 너무 오랫동안 팀을 짊어졌고 이제는 그 짐을 함께 나눌 때였다. 그와 함께 그날 그들의 사부는 우시오를 아는 의사에게 데려갔다. 한편 토너먼트에서 텐마는 사다 회장과의 개인전을 시작하여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회장과의 경기에서 반면 우시오는 의사가 단 하루 만에 자신을 치료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의사 자신도 우시오 치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는 여가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우시오는 동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도움을 간청했다. 동시에 오스키는 텐마의 팀을 이렇게 일찍 만난 불운을 한탄했다. 대회 초반의 말이다. 그가 먼저 링에 올랐고 그의 상대는 다름 아닌 뛰어난 기술로 유명한 스모 선수 아이자와였다. 의사는 우시오에게 그의 팀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우시오는 더 이상 자신을 팀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이 자신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이제 자신을 팀의 일원으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싸우고 싶어 했다. 경기에서 오스키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했고 모두의 충격 속에 아이자와를 링 밖으로 날려버렸다. 오스키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감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는 결의에 차 있었다. 결연함으로 가득 찼다. 의사조차도 확신했고 우시오에게 자신의 진짜 진료소를 보여주기로 했다. 그곳은 단순한 간판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곳이었다. 한편 유마는 링에 올랐고 우시오는 진료소에서 팀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진료소에서 경기를 관전했다. 유마의 상대는 텐마와 자주 훈련하는 타쿠미라는 젊은이였고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시합이 시작되는 순간 유마는 엄청난 속도의 연타를 퍼부었다. 공격을 쏟아냈다. 힘은 부족했지만 그의 혼란스러운 가라테 스타일의 공격은 타쿠미가 반격할 틈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타쿠미가 간신히 균형을 되찾으려는 순간 유마는 그의 다리를 잡고 정확한 일격을 머리에 가하여 완전히 기절시켰다. 이제는 역전할 힘을 잃은 아이자와는 텐마에게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 텐마와 그의 팀은 그들이 단지 챔피언십 없이 유명한 팀일 뿐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다. 곧 텐마의 상대인 쿠사키가 나타났다. 우시오와 사다는 쿠사키가 단 몇 년 동안만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라고 인정했다. 몇 달 동안 스모를 했습니다. 쿠사키는 처음에 텐마의 긴 손길을 피하려고 뒤로 물러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았고 링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잘못된 계산은 거의 링 전체에 걸칠 정도로 긴 텐마의 팔 길이를 과소평가한 데 있었습니다. 거의 링 전체를 덮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 텐마는 빠른 연타를 퍼부어 쿠사키를 절망적인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레슬러의 본능을 지닌 쿠사키는 재빨리 적응했습니다. 시합이 길어질수록 쿠사키는 더 강해졌습니다. 곧 그는 순식간에 텐마의 공격을 피하고 직접 반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텐마의 얼굴에 손바닥으로 강타를 날렸다. 하지만 텐마는 쉽게 무너질 상대가 아니었다. 두 선수 모두 막강한 힘을 풀어놓으며 경기는 총력전으로 변했고 격렬한 승부를 펼쳤다. 결국 쿠사키는 다리 걸기를 한 후 즉흥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우연히 텐마를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텐마 같은 선수들은 경험과 일반적인 스모 기술을 바탕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의존했다. 하지만 쿠사키의 혼란스럽고
독특한 스타일은 그를 상대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쿠사키의 혼란스럽고 독특한 스타일은 그를 상대하기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다. 우승 후 쿠사키는 자신감에 차서 새로운 칭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이제부터 자신을 국보 파괴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우시오의 팔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이제 다음 날 경기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고등학교 여름 스모 토너먼트는 공식적으로 단체전 2라운드에 돌입했다. 점점 커지는 기세에 힘입어 우시오의 팀은 계속해서 전진하며 모든 상대를 물리쳤다. 하지만 케인은 여전히 약했고 쉽게 패했지만 그의 놀라운 팀 동료들이 늘 그의 곁을 지켰다. 한편 시도가 이끄는 작년 우승팀이 드디어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링에 그들의 라인업은 다채로웠습니다. 174cm의 숙련된 무술가 이노키를 비롯해 거구의 붉은 머리 파워하우스와 몽골 유학생이 함께했습니다. 유학생. 다른 한편 개인전 우승자들은 결승 진출을 위해 계속 경쟁했습니다. 결승 진출 자리를 놓고 우시오의 그룹은 사다의 팀으로부터 합동훈련 제안을 받았고 양측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기리히토는 준결승전을 보기 위해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토너먼트, 시도와 사스케의 대결. 이 두 사람은 엄청난 키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절대적인 괴물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야생의 짐승처럼 맹렬하게 격돌했습니다. 다른 고등학생 레슬러들은 그들의 수준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사스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자존심과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주저없이 돌진하여 시도에게 강력한 헤드버트를 날렸습니다. 사스케는 틈을 보고 공격을 감행했지만 시도는 즉시 반격했습니다. 강력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경기가 절정에 달하자 두 선수 모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결국 사스케는 압도적인 힘으로 시도를 링 밖으로 밀어내 승리를 거머쥐었다. 고교 최강의 스모 선수 시도를 물리친 사스케는 이제 고교 스모 최강자의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날 경기가 끝나고 우시오의 일행은 라운지로 돌아와 카드게임을 하며 휴식을 취했다. 하룻밤 휴식 후 우시오는 대회에서 막을 수 없는 돌풍을 이어가며 자신보다 훨씬 큰 스모 선수들을 쓰러뜨리며 팀의 승격에 기여했다. 단체전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작년 우승팀인 시도 팀이었습니다. 시도와 이미 만났던 3명의 선수 외에 갈색 머리의 카노라는 또 다른 국보급 레슬러도 있었습니다. 첫 경기는 오스키가 이노키와 맞붙었습니다. 174cm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이노키는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고 있었고 그의 레슬링 기술은 수모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몇 년 전 이노키는 작은 체격 때문에 수모를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시도가 그를 격려했고 그의 놀라운 손목 힘을 발견했습니다. 시도의 지도 아래 이노키는 자신의 스모에 새로운 무술 기술을 접목하여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이제 이노키는 온 힘을 다해 오스키에게 돌진했고 재빠른 발차기로 오스키를 쓰러뜨리며 시도 팀의 1대 0 선취점을 확보했습니다. 팀 전체가 이노키를 응원하며 그의 훌륭한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K와 붉은 머리의 거구가 맞붙었습니다. K는 엄청난 체중 차이에 압도당하는 모습이었지만 우시오의 격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보다 거의 3배나 큰 상대를 마주했지만 K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1년의 공격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심판이 반칙으로 경고했지만 K는 상대를 흔들기 위해 고의로 반칙을 반복했다. 상대방을 교란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반칙을 저질렀다. 심지어 뒤를 돌아 상대를 도발하며 더 큰 선수를 욱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상대는 무모하게 돌진했다. 그 순간 K는 갑자기 상대의 뺨을 때려 순간적으로 놀라게 했다. 그 틈을 타 K는 상대 뒤로 돌아가 허리띠를 잡고 매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무거워 K는 온몸의 힘을 다해야 했다. 온 힘을 쏟았다. 결과는 두 레슬러 모두 링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은 재경기를 선언했지만 이제 그의 전략이 드러났기에 K는 2라운드에서 졌습니다. 점수는 2대 0으로 시도의 승리였고 이는 시도의 팀이 단 한 번만 더 이기면 우슈의 팀을 토너먼트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쿠사키가 나서서 자신의 팀을 경쟁에 남기기 위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경쟁에서 그는 국가대표급 선수인 카노와 맞붙었습니다. 카노는 즉시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지만 쿠사키는 재빨리 형세를 역전하여 거침없이 반격하며 카노를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서 지면 팀 전체가 탈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쿠사키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쿠사키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카노는 머리치기로 반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헤드버트로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되었고 두 레슬러는 서로 제압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힘을 다해 서로를 압도하려 했습니다. 결국 쿠사키가 더 강한 선수임을 증명하며 카노를 링 밖으로 밀어내고 팀의 첫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팀의 첫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점수는 2대1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도 팀의 네 번째 선수 1학년이 링에 올랐습니다. 몽골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우시오 쪽에서는 유마가 출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마는 긴장했어요. 지면 우시오 팀이 전국 대회 진출 기회를 잃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유마의 불안감을 감지한 우시오는 유마의 등을 토닥이며 자신감을 갖고 싸우라고, 최선을 다하면 자신은 기쁠 거라고 다독였어요. 그 말에 유마는 마음을 가다듬고 경기에 임했어요. 상대는 몽골에서 자라나 어릴 적부터 고향에 전통 레슬링을 수련해왔어요. 시합이 시작되자 몽골 선수는 거칠고 사나운 기세로 덤벼들었어요. 몽골 초원을 배회하는 늑대와 같은 공격성, 유명한 격투기인 가라테조차도 그 날 것에 굴하지 않는 몽골 레슬링의 힘 앞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마는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상대의 기술이 결정타를 날리기 전에 항상 그 기술을 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결정타를. 게다가 사법 미대서의 훈련 덕분에 그는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는 반격을 시작하여 상대의 관절을 공격했다. 마침내 유마는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여 상대의 방어를 뚫고 끊임없는 공격을 퍼부었다. 상대는 그 맹공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다. 유마는 완전히 지칠 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그가 한계에 다다라 공격을 멈추자 상대는 이미 링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로써 유마는 승리를 거머쥐었고 우시오 팀의 점수를 2대2로 동점으로 만들었다. 동점을 만들었다. 팀 전체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반면 몽골 유학생은 팀 승리에 기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에 눈물을 흘렸다.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시도는 즉시 팀원들을 위로하며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는 그들의 용감한 노력을 인정하고 5경기 모두 끝나지 않는 한 고개를 똑바로 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지 않은 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의 말은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두 코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두 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각 팀의 최강 선수들이 직접 링 위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경기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격렬한 투지에 모든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시오의 마지막 상대는 다름 아닌 시도 자신이었고 그것은 한판 승부였습니다. 국보급 레벨의 전직 고교 최강 스모 선수의 대결이 시작하려 했습니다. 시작. 우시오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두 선수는 눈 깜짝할 새에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시도가 날리는 모든 동작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우시오를 완전히 제압하려 했습니다. 완전히.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는 우시오에게 끊임없는 공격의 폭풍에 맞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도의 허리띠에 손조차 댈 수 없을 만큼 그는 계속해서 후퇴하며 역습의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우시오는 유마의 가라테 기술을 따라하며 강력한 헤드버트를 날렸다. 그런 다음 시도의 허리띠를 잡고 매치기를 시도했지만 시도의 엄청난 체중 때문에 실패했다. 좌절하지 않고 우시오는 쿠사키의 레슬링 다리 걸기 기술을 응용하여 상대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시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처럼 모든 기술을 받아쳤다. 그는 우시오 팀원들의 모든 격투 스타일을 철저히 연구했고 이미 무력화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절망적인 순간 우시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회전하며 우시오는 최고의 기술인 지옥의 토네이도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속도를 냈다. 완전히. 이것은 그의 팀 동료들이 그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기술이었다. 결국 우시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쓰러뜨려 전 최강 고교 스모 선수를 공식적으로 꺾고 팀의 토너먼트 결승 진출을 확보했다.
관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무명 학교팀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관중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무명 학교팀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수의 팀은 대기실에서 승리를 자축했다. 하지만 유마가 거만하게 굴짜리 나는 그를 때리며 모두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다음 상대는 사우스케 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시도조차도 한때 사우스케에게 패했으니까요. 한편 사우스케 팀은 다른 학교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결승에서 우시오 팀과 맞붙게 되고 승리하는 팀이 최고의 스모 동아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준결승전이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동안 사우스케 팀은 상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 중 한 명이 쿠사키가 아는 사람, 그의 형이었습니다. 어릴 적 쿠사키를 괴롭혔던 이 장발의 선수는 그 순간 쿠사키는 그를 보고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 사우스케 팀은 자신감에 차서 우승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했다. 그 타이틀은 자신들만이 차지할 수 있다고. 두 팀의 리더들이 마주치자 눈빛은 치열한 투쟁심으로 불타올랐고 곧 펼쳐질 격렬한 싸움을 예고했다. 결승전에 오른 두 팀 모두 관중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링에 모였다. 관객들에게 첫 경기는 쿠사키가 자신의 형과 맞붙는 것이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두 형제는 각자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게 되었다. 한 명은 아버지와 다른 한 명은 어머니와. 어릴 적부터 쿠사키는 체격이 작고 왜소하다는 이유로 형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했기 때문입니다. 쿠사키는 이를 깊이 원망했지만 형이 뛰어난 운동선수였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실력 있는 운동선수였습니다. 두 사람이 경쟁할 때마다 쿠사키는 항상 불리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쿠사키는 수년간 억눌렀던 분노를 공격에 쏟아부었습니다. 공격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형도 쿠사키의 공세에 고전했지만 금세 적응하여 쿠사키의 공격을 손쉽게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쿠사키가 형에 대해 가장 싫어했던 것은 장난스럽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싸움에서도 그는 싸움을 농담처럼 여겼고 그것은 쿠사키를 몹시 짜증나게 했습니다. 좌절한 쿠사키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은 레슬링과 스모 모두에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쿠사키의 자세에서 약점을 발견하고 결정적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씁쓸함에도 불구하고 쿠사키는 여전히 싸움 후에 형과 악수를 했습니다. 형제로서의 유대감이 궁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형제로서의 유대감이 궁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키리히토가 링에 올라섰습니다. K가 다친 다리 때문에 결승전에 참가할 수 없어서 그를 대신해 싸워야 했습니다. 결승전에 참가할 수 없었죠. 키리히토의 상대는 거만하게 스모 체급에 대해 자랑했지만 키리히토는 그를 무시하고 입 다물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키리히토는 한 경기 최대 20초밖에 버틸 수 없었지만 오스키는 키리히토가 우시오와 그의 코치를 모두 이기는 것을 직접 본 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말이죠. 시합이 시작되자 키리히토는 자신의 기술적 능력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상대를 말이죠. 하지만 그의 상대는 압박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는 틈을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만약 키리히토가 한계를 넘어서면 그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것이다. 예상대로 마지막 머리 박치기 후 그의 움직임은 느려졌고 발걸음이 불안정해졌다. 이를 본 상대는 그를 마무리 짓기 위해 돌진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키리히토는 상대를 자신과 함께 끌어내렸다. 두 선수 모두 동시에 쓰러졌고 심판은 재경기를 선언했다. 키리히토는 기진맥진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시합은 그의 팀에 너무 중요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경기가 시작되자 키리히토는 엄청난 결의와 기술로 헤드락과 비틀기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를 성공적으로 던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우슈에게 기대어 키리히토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K와 팀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슈에게 기대어 키리히토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K와 팀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팀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붉은 머리의 스모 선수는 K에게 다가가 부상을 입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의 부상으로 인해 K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에서 유마는 만만치 않은 상대 야마다 회장을 만났습니다. 소스케의 스모 동아리 소속이자 개인 토너먼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경쟁자입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유마는 자신의 특기인 가라테의 빠른 연속 공격을 활용하기 위해 재빨리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야마다에게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고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다리 걸기를 이용해 유마는 야마다의 자세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다가 갑자기 피를 많이 흘리기 시작하자 심판은 경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마다는 가벼운 상처라며 경기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혈을 멈춘 후 야마다는 다시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뛰어난 체격과 체중의 우위를 이용하여 힘들이지 않고 유마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링 가장자리로 옮겼습니다. 그의 계획은 유마를 링 밖으로 밀어내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마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유마는 결국 링 밖으로 던져져 패배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유도로 상대를 압도했던 유마에게는 가슴 아픈 패배였습니다. 그의 유도 실력은 경기 시작부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스키와 금발의 외국인 다니엘, 바로 앞서 우슈의 경기를 보러 왔던 슌과 함께 있던 젊은이였습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체격을 지녔고 그 덕분에 일본의 국보급 스모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웅장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놀랍도록 예의 바르고 품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에 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일본 스모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처음 스모 훈련을 시작했을 때 다니엘은 약했고 클럽에서 아무에게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팀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스케는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스모에만 집중하고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얼마 후 다니엘은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어 공식적으로 클럽에 인정받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상대는 우시오와 팀 동료들을 위해 승리할 결의를 다진 파이터 오스키였습니다. 우시오와 그의 팀 동료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어진 것은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스키가 승리하며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두 국가대표 선수가 우승을 놓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소스케의 팀 동료들은 그의 몸속에 수모의 신이 깃들었다고 믿으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수모의 신이 깃들었다고 믿었죠. 시합이 시작되고 두 선수는 즉시 서로에게 돌진했습니다.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힘.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기다려온 싸움. 마침내 모든 것을 결판내 싸움이 시작되었다. 우시오가 먼저 소스케의 턱을 강타하며 링 끝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소스케는 곧바로 우시오의 얼굴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날리며 반격했다. 순간적으로 우시오는 멍해졌다. 잠시 혼란에 빠진 우시오였다. 두 국가대표의 격돌은 엄청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맹렬하게 강력한 공격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투지가 극에 달했다. 소스케가 여러 머리 달린 뱀이었다면 우시오는 맹렬한 악마였다. 둘 다 한계에 다다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남은 모든 것을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기회, 공격할 기회뿐이었다. 이 시점에서 칼날은 두 사람의 목에 겨누어져 있었다. 누구든 단 한 번의 실수만 해도 질 것이다. 관중석에서 우시오의 가족은 그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고 있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는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꿈을 쫓도록 격려하셨다. 그의 곁에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며 우시오의 투지가 더욱 타올랐다. 그의 곁에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며 우시오의 투혼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 그는 소스케의 허리띠를 잡고 자신의 시그니처 회전 던지기를 선보이며 모든 관객 앞에서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관중석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우시오와 그의 팀 동료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전국 고등학교 스모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